것의 세 번째 차시에 해당됩니다. 자, 사인 랭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런 사인 랭귀지들 간에 차이가 있을까? 네, 많죠. 그래서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랭귀지가 이렇게 비주얼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언어인데 그걸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 랭귀지, 링귀스틱스, 언어학을 어떻게 연구해 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랭귀지의 차이점은요, 물론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렉시컬 베리에이션이겠죠. 어휘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 소리 언어를 생각해 보세요. 어휘가 얼마나 다릅니까? 자, 데스크라는 어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국어에서는 책상이라고 그러고 독일어에서는 스툴이라고 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역시 사인 랭귀지에서도 어휘가 다릅니다. 자, 보시면 포르투기시 사인 랭귀지하고 플레미시 사인 랭귀지에서는 베이비를 어와 둥둥 우리 애기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포르투기시뿐만 아니라 플레미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세트라 많은 언어들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아이코니서티, 굉장히 이게 지금 아이일 것 같죠.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을 해냅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코닉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Very iconic. 굉장히 의미와 뜻의 연관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이코니시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텐데요. 의미와 그 형식과 관련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코니시티가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어에서 베이비를 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한국 수어는 어떻게 할까요? 네. 애기 볼이 토실토실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똑같이 이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언어마다 당연히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아이코니시티가 높은 것, 의미와 형태가 관련성이 높다고 할지라도 언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들의 베리에이션, 어휘들 간의 차이점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역시 또 렉시컬 베리에이션인데요. 자, cat을 볼까요? German Sign Language에서는 이렇게 하네요. 예, 고양이 수염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스웨디시 사인 랭귀지에서는 고양이가 아빠를 이렇게 쓰다듬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같은 고양이를 표현하더라도 지금 다른 부위를 표현하고 있죠. 수염을 표현하느냐, 아빠를 표현하느냐, 둘 다 아이코닉하긴 합니다. 관련성이 있죠. 고양이 보면 고양이 수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고양이를 그대로 그렸다라고 볼 수 있죠. 또 고양이가 아빠를 이렇게 서로 쓰다듬는 그런 모습을 그렸으니까 고양이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아이코니시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어는 그럼 어떻게 사용할까요? 네, 손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앞에서 돌려줍니다. 고양이 같은 느낌이 들으시나요? 이것도 역시 아이코닉한 표현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하고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에서는 똑같은 수어를 사용하는데 의미가 다릅니다. 자, 네덜란드 사인 랭귀지에서 이것은 할러데이예요. 처음에 배웠죠, 할러데이. 그 다음에 브리티시 사인 랭귀지에서는 이것이 변기, 토일릿입니다. 그래서 이 할러데이나 토일릿은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아비추러리 사인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아비추러리는 아이코닉의 반대 개념으로 의미와 형식 간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 사인에서 전혀 다르게 매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비추러리는 우리말로 자의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이코닉은 우리말로 도상성이라고 하는데 아무렇게나가 아니죠. 굉장히 관련성이 있다. 의미와 형태가 딱 붙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비추러리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인은요, 굉장히 똑같습니다. German Sign Language, Italian Sign Language, Flemish Sign Language에서는 모두 똑같이 스포츠를 이렇게 합니다. 자, 왜일까요?
아비추럴리 한데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아비추럴리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달리기에서 우리 경쟁할 때 왔다 갔다 하니까 완전한 아비추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좀 아비추럴리성이 높은 애를 왜 여러 언어에서 똑같이 사용할까 하고 봤더니 이것은 language contact 때문이다. 언어가 서로 접촉됐다. 자, 이 언어가 이 언어를 담고 저 언어가 이 언어를 담죠. 예를 들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어하고 컨택이 심해가지고 영어스러운 우리말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아틱하다, 어린이 같다라는 말을 할 때 유아에다가 TIC를 붙여가지고 영어랑 이렇게 합쳐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언어들도 사인 랭귀지 간에 서로 가깝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저거 스포츠로 괜찮은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포츠가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이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language contact, 언어 간의 접촉으로 인한 거다. 자, 이번에는 사인 랭귀지의 언어 간의 단어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손 모양이 또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지금 한국 수어의 손 모양을 제가 따온 건데요. 굉장히 다양한 손 모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다른 언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손 모양이라는 거죠. 또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다른 언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손 모양이고 어떤 것들은 다른 언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손 모양이라는 겁니다. 또 한국 수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다른 수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손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언어의 순서에 또는 문법에 따른 그런 차이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an old book by 하면은 지난번에 배웠듯이 나이 드신 어떤 분이 책을 산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man book old by 하면은 어떤 분이 오래된 책을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인 랭귀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림 보다시피 0이 여기 있어 인덱싱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또 여기 있어 라고 하고 그 소년이 영희를 방문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희라는 표현 밑에 표현 다음에 인덱스 3A, 3인칭 A라는 사람, 그 다음에 위에 비수지 표현으로 타픽이 들어갑니다 라고 밑줄 다음에 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oy 할 때 그 네덜란드어로 입술 모양으로 마우싱 표현을 하면서 정 이렇게 해주는 거 위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3B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3B가 3A를 visit, 방문했다 라고 할 때 3B부터 써주고 visit라는 수어를 쓰고 3A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사인 랭귀지를 기록해 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기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누트 사인 랭귀지에서 작다라고 표현을 할 때 입술을 쪽 빨아들인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sucked in cheeks라는 표현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괄호를 이용해서요. 볼이 쏙 들어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요거는 지금 사인 랭귀지를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일일이 전사를 한 그런 엘란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English Translation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아래쪽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 English Translation에 지금 영어 문장으로 이 말들을 수어를 일일이 다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시면 글로스 라이트 핸드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손에서 무슨 사인을 하는가에 대해서 글로스로 다 적습니다. 분초로 나누어서 다 적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칸에 보시면 오른손이 반복했냐 안 했냐 이런 것까지 다 적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direction하고 location, 오른손이 어느 위치에 있으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이런 거를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nglish Translation 바로 밑에 보면 또 left hand에 대해서 글로싱을 써줍니다. 그 사인이 무슨 사인인가 전부 다 뜻을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이 repetition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direction하고 location이 있었는가 하는 걸 써주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어느 방향인지 어떤 모양인지, 그 다음에 eyebrow, 눈썹이 어땠는가, 그 다음에 아이가 어땠는가, 아이가 눈을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cheeks, 볼은 어떤 모양인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죠. 그래서 이 전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걸 다 적어서 기록을 하는 아주 정밀 전사의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동영상 오른쪽에는 영어 문장으로 다 그 풀이가 일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인 랭귀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사인 랭귀지가 언어학 책에 소개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0년대야 겨우 사인 랭귀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0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언어학 책에 소개된 것은 너무 당연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연구들이 됐을 때는요, 사인 랭귀지하고 스포큰 랭귀지에 비슷한 점을 역설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사인 랭귀지 언어 아니야, 그냥 제스처야, 또는 팬토마임이야,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것도 스포큰 랭귀지하고 똑같이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야만 사람들이 그것도 언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니까 이거 사인 랭귀지, 스포큰 랭귀지하고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어,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어, 계속 유사한 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인 랭귀지와 스포큰 랭귀지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사인 랭귀지들 간의 차이점도 역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 랭귀지 A라는 사인 랭귀지, B라는 사인 랭귀지, 이들을 비교하는 것을 사인 랭귀지 타이폴로지, 요즘에 와서 사인 랭귀지 타이폴로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사인 랭귀지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유러피안, 그 다음에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었는데요. 요즘은 사우스 아프리칸 사인 랭귀지, 우간단 사인 랭귀지, 타이완 사인 랭귀지, 인도 파키스탄이 사인 랭귀지, 홍콩 사인 랭귀지, 그래서 여러 아시아, 아프리카 사인 랭귀지까지 관심을 갖는데요. 여전히 여기에도 코리안 사인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코리안 사인 랭귀지까지 소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인 랭귀지들을 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된 사인 랭귀지도 많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한 번도 언급되지도 않고 아직 디스크립션, 묘사도 되지 않은, 설명조차 되지 않은 그런 랭귀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쩌면 코리안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 요즘 들어서 코리안 사인 랭귀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곧 K컬처에 힘입어서 코리안 사인 랭귀지도 널리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아이코닉 사인이냐 아비트러리 사인이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자, 베이비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그 느낌이 아이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이코닉 사인이고요. 할로데이 이런 경우는 아비트러리 하죠. 할로데이를 왜 이렇게 표현할까?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랭귀지 컨택, 자, 언어 접촉을 통해서 전혀 아비트러리한 사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발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들어서 사인 랭귀지 타이폴로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타이폴로지는 뭐냐? 이런 타입의 언어도 있고 저런 타입의 언어도 있고 또 이런 타입의 언어도 있다 라고 언어마다의 차이점에 집중하면서 연구하는 연구들입니다. 아프리카 언어, 아시아 언어까지 다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으니 타이폴로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네, 과제는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서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